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지구기온은 이미 1도가 올랐고 앞으로 2도는 더 오를 거래. 지구기온이 3도 오르면 해수면이 50m가 넘게 오른다던데?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그거 다 뻥이래. 해수면 1m도 안 오른다고 하던데 유엔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써있어. 인터넷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와 우린 이미 망했어 라고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 몇몇 기후학자들과 대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을 보니까 막연한 걱정도 줄어들고 기후변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중 해수면 상승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팩트체크 시작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아도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기후 협약 사항들을 지키더라도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고 그러면 해수면이 50m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던데요? 상반된 이야기 같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실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해수면 상승이 느리게 1000년 단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IPCC의 2011년 공식 보고서에 나온 앞으로의 평균 해수면 상승 예상 그래프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이 우리가 유엔 협약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예상이고, 빨간색 선이 최악의 시나리오, 즉 모두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방출했을 때의 예상 그래프인데요. 놀라웠게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2100년까지 평균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1m라고 하면 해안가에서는 피해가 클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보듯이 막 모두가 물에 잠기고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 집이 막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2100년 이후를 보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부터 300년 뒤인 2300년이 되면 해수면이 현재보다 4에서 7m 상승한다고 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유엔 기후 협약을 완벽히 지킨다고 해도 해수면이 결국에는 50m 이상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언제? 적어도 1000년은 뒤에. 그래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 하면 해수면 상승부터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해수면 상승이 기후변화의 가장 시급한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 변화가 느리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그리고 그에 따른 식량 생산 감소가 더 시급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30년 뒤에는 국토의 30%가 바다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클라이밋 센트럴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참고하는 웹사이트죠. 이 지도는 약 30년 후인 2050년 지도인데요.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국토의 30%보다는 훨씬 적어 보이죠? 하지만 이 사이트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보는 이 지도가 아닌 오른쪽과 같은 지도를 보게 되실 건데요. 클라이밋 센트럴의 기본 설정이 침수 지역이 아니라 홍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지역은 영구적으로 바닷물에 잠기는 지역인 반면 홍수 지역은 1년에 50% 이상의 확률로 바닷물에 의한 홍수가 나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홍수 지역 면적이 침수 지역 면적보다 넓게 표시되는데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이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인천 지역 지도에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보이는데 활주로 부분이 그냥 바다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송일국씨와 삼둥이네가 사는 인천 송도도 그냥 바다입니다. 청라 신도시도 침수된다고 나오네요. 아마 간척되기 전 데이터를 사용했나봐요. 우리나라 해양환경공단에서 만든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를 볼까요? 같은 지역을 확인해보면 인천국제공항도 송도도 청라 신도시도 모두 무사합니다. 적어도 2050년까진 말이죠. 이 웹사이트에 보시면 예상 침수 면적과 인구 자료도 있는데 2050년까지 전국 인구의 0.01% 정도가 침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는 해수 팽창과 그린랜드 빙하 문제, 이미 돌이키기엔 늦어버린 것일지도 모르는 남극 서부 빙하 문제 등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언젠가 다뤄보도록 하죠.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죠. 현재는 해당 법원에 대해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12월 22일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의견이 0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 처리된다고 하니 여러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기후변화 이후 지구는 더 푸르러지고 있는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